안녕하세요. 한 달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매주 뵙다가 이렇게 한 달 만에 뵈니까 더욱더 반갑고 또 여러분들을 뵙는 이 시간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곡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좋은 소식보다는 마음이 무거운 소식이 많아서 항상 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몇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시간은 여러분을 코미디 프로그램이나 개그맨처럼 이렇게 재미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닙니다. 또 제가 또 그런 능력도 없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와인이라면 상류층이나 즐길 수 있는 주류로 인식을 하고 있어서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와인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즐기는 음식과 함께 어떤 와인이 가장 어울릴까 몰라서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대부분 와인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도 갈비에는 까베르네 소비뇽, 멀롯, 말백 이런 품종까지는 추천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 포도원 이름과 생산자까지 추천해 주기는 어렵습니다. 품종만 가지고는 C 아니면 B- 레벨까지는 궁합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 완전한 궁합을 소개해 드리기는 어렵거든요. 그런 정보는 전문가와 컨설팅을 통해서만 입수할 수가 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요. 또 부분적으로 전문 잡지 같은 데에 기고할 때 제한적으로 전문가들이 오픈을 하지 저같이 다 오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세월 많은 테스팅과 연구를 거쳐서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오픈할 때는 때와 장소를 가리고 그만한 대가가 주어질 때 오픈을 하게 되죠. 그러나 저는 앞으로 평범한 보통 가정에서 즐기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짜장면, 우동, 짬뽕 등등 이런 평범한 음식이기까지 와인과의 그 최고 레벨의 궁합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레스토랑이나 외부에서 식사를 하기도 어렵고 또 이런 계기로 말미암아서 어떤 가족과 함께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어떤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얻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면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인의 궁합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느냐,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 같은 품종이라도 구세계 와인인가 그렇지 않으면 신세계 와인인가, 또 같은 지역이라도 서늘한 기후에서 자랐는가 아니면 더운 기후에서 자랐는가, 어떤 지형지에서 또 자랐는가, 토양은 어떤 토양인가, 또 어떤 양조 기술을 사용했는가, 어떤 농법을 사용했는가 등등에 따라서 그 와인이 가지고 있는 산도라든가 당도, 태닌의 정도, 또 알코올 도수, 향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달라지니까 궁합이 맞는 와인이 달라지죠. 궁합이 맞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음식도 천차만별의 맛을 가지고 있지만 와인도 천차만별의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주류는 별로 몇 가지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소주 같은 것은 한 서너 가지에 불과하고, 또 비어라고 해도 사실 일반 소비자들이 가까이서 즐길 수 있는 건 수십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음식과 궁합이 A 레벨에 들어가는 그런 궁합을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와인을 여러분들에게 와인과 음식의 궁합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고 결정한 이유가, 그래서 시작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잡채와 최적의 궁합을 이루는 와인은 어떤 와인인가 하는 것인데, 그 한국인의 잔치상에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잡채죠. 그래서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에게도 불고기, 비빔밥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가장 잘 알려진 한국의 대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잡채에 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즐기는 일반적인 잡채부터 시작해서 해물 잡채, 고추 잡채, 콩나물 잡채, 또 버섯 잡채, 이 5가지를 앞으로 제가 다루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는 일반적인 잡채와 와인의 궁합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 잡채의 유래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옛날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 음식의 힘을 빌어서 왕의 총애를 받아 권력을 갖게 되거나 또 장자권을 상속받으려고 한 이야기가 조선 왕조실록 광해군 일기와 성경 창세기 27장의 야곱의 이야기에 실려 있습니다. 광해군 이야기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삼강로 권초중 잡채상서 세막당.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 화면에 보이시는 대로 처음에는 사삼강로의 권세가 중하더니 지금은 잡채상서의 세력을 당할 자가 없구나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사삼은 도덕을 말하고 강로는 재상을 말하는데, 이조시대 한효순이라는 인물을 지칭한 말입니다. 광해군 시절에 이청과 한패가 되어서 인목대비를 유폐시킨 장본인이죠. 그런데 여기서 상서는 호조판서 이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더덕으로 밀전병을 만들어 바친 한효순의 권력이 한때 막강했는데, 지금은 임금에게 잡채를 만들어 바치는 호조판서 이충의 권력을 당해낼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충은 진귀한 음식을 만들어서 사사로이 궁중에 자주 바치곤 했는데, 임금은 이충의 집에서 만들어 오는 음식을 기다렸다가 수저를 들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충은 잡채로 광해군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으나 정도로 얻은 권력이 아니기에 그가 섬기던 군왕은 쫓겨나 폐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형 에서와 동생 야곱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사랑하던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넘겨주기 위해서 남편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동생 야곱이 사냥하여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 온 것처럼 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는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형 에서의 원한을 사가지고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지요. 형의 노여움이 수그러들면 다시 야곱에게 연락해서 고향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사랑하는 어머니 리브가를 말을 믿고 집을 떠나 삼촌 집에 가 있었습니다. 다시 볼 수 있으리라 예상했지만은 기대와 달리 어머니가 죽고 고향을 떠난 지 20년이 되어서야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형이 아우를 섬기리라는 예언을 말씀 그대로 역사가 흘러 아우가 더 강성하게 되어 형이 아우를 영적으로 섬기게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지 못하고 창작권을 동생에게 준다는 의미로 오해했기 때문에 인간적인 책략과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장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줄로 알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은 줄로 알고 22년을 지내하였고, 그가 나중에 애굽으로 가서 애굽왕 바로 앞에서 그의 일생을 총결산하여 고백을 하는데 130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참 천리를 거스르면, 하늘의 뜻을, 하늘의 말씀을 거스르면, 하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언젠가 이루시기는 하지만 그 본인 자신에게는 험악한 세월이 계속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절 이조 시절 잡채는 요즘 우리가 먹는 당면으로 만든 잡채와는 달랐습니다. 당면이 들어가는 대신에 오이, 숙주, 무, 도라지, 표고버섯, 송이버섯, 고사리, 시금치 등등 각종 나물과 생치라고 하면 이제 식용 꿩을 이야기하는데요. 생치를 같이 익혀서 비벼 먹었습니다. 이 당면이 잡채에 들어가게 됐는데, 당면은 녹두, 감자, 고구마 등등 녹말을 원료로 해서 만든 마른 국수인데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탕 요리, 전골 요리, 잡채 요리 등등에 두루 쓰이죠. 당면이 이 잡채에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12년 일본인이 평양에 당면 공장을 세워서 대량 생산을 하면서부터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잡채에는 하여간 여러 가지 잡채가 있는데요. 앞으로 제가 해물 잡채, 고추 잡채, 콩나물 잡채, 버섯 잡채에 대해서 여러분과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일반적인 잡채를 다루겠습니다. 우선 다양한 재료의 오밀조밀한 맛을 잘 살려줘야 하며 입안에 약간의 느끼함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산도를 지닌 향긋한 아로마가 있는 와인이 좋습니다. 그러면 가장 경제적인 가격대에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와인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피오 세자레 가비 디 가비 디오시지, 이탈리아의 피에몬테 지역인데요. 비 플러스의 궁합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좋은 산도를 지니고 있어서 잡채의 약간의 느끼함을 제거해 줄 수 있고요. 즐거운 과일향을 지니고 있고 신선하고 깨끗한 맛과 약간의 짭짤한 맛이 잡채와 잘 어울립니다. 버라이어티는 코르테제라는 포도로 이 와인을 만드는데 이 와인의 복합성은 약간 묵혀둬도 훌륭한 잠재력을 보여줍니다. 평균 가격은 24불배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미엄 가격대, 고급 가격대에서 추천을 해드린다고 하면 보데가 제라르도 멘데스 도 페레이로 세파스 벨라스, 스페인의 리아스 바이샤스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입니다. A-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제라르도 멘데즈의 정규 큐베는 수령 약 10년 정도의 젊은 포도나무에서 생산되는데,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최상급 큐베인 도 페레이로 셀라스 벨라스 알바리노는 그 필록세라 병충해 해체가 휩쓸었던 200여 년 전 식수된 나무에서 나오는 포도로 양조가 됩니다. 이 포도밭의 소유주이자 양조자인 제라르도 멘데즈에 따르면 98세에 돌아가신 그의 할머니가 어린 시절에도 현재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하니 상당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와이너리와 비니아드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듯이 아주 오래된 와이너리의 건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파스 벨라스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는 비에유 비뉴, 우리 뜻으로는 오래된 포도나무라는 뜻인데, 가족의 저택 근처 2헥타르에 이 나무가 심겨져 있습니다. 2헥타르예요.
알바리노라는 그 버라이어티는 유쾌하고 상쾌한 와인으로서 레몬, 그레이프루트, 하니두, 황도복숭아, 나무잎, 허브 향이 당면과 함께 들어있는 그 돼지고기와 또 버섯과 잘 어울리며 또 적당한 산도가 잡채의 느끼함을 제거해 줍니다. 스테인리스 스틸 통해서 약 10개월간 찌꺼기 위해서 숙성이 되고 2년이 지나야 출시가 됩니다. 상당히 찾기 어렵지만 비싼 편은 아닙니다. 평균 가격이 58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고급 가격대에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스파클링 와인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라스콜라 솔다티, 낭탕, 스푸만테, 브루이, 밀레스밋 마토인데요. 이태리의 피에몬테 지역의 스파클링 와인으로서 A 플러스의 궁합을 자랑합니다. 잡채가 잔치 때 많이 먹는 음식인 만큼 스파클링 와인 중에서 추천해 드립니다. 20세기 초까지 가비는 그 레드와인 지역으로 유명했는데 1940년대 후반에 그 빅토리오 솔다테는 이 지역 코르테스 포도를 재료로 와인을 생산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빅토리오 솔다티 아들이자 현 소유주인 조르지오 솔다티는 스파클링 와인을 양조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새로운 실험을 시도를 해서 그 결과 발효시 나오는 그 찌꺼기 위에다가 놓아두고 숙성을 하면 추가적인 에로마와 풍미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놓아놓고 숙성을 시킵니다. 이 와인은 최상의 수확을 얻은 해에만 생산되고 매년 생산된 와인은 아닙니다. 가비 디오시디 지역의 로베르토 스페리올의 언덕에서 수확된 최고급 포도만을 사용해서 양조를 합니다. 그 과시적인 구매자들이 상판 후에 그 유명 샴페인을 선호하는 와인 중에도 라스콜라는 다양하고 넓은 애호가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연예인 그 배우 탐 크루즈와 케이리 홈스가 로마 고성의 근처에서 결혼식을 올릴 때 그들은 이 라스콜라로 축배를 들었습니다. 탐 크루즈는 이 와인에 대해서 아주 맛있고 행운을 가져다주는 와인이라고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헤어져야 될 시간이 다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에밀리 디킨슨의 만약 내가라는 짧은 시 한 수 낭송해 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만약 내가 누군가의 마음의 상처를 막아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만약 내가 한 생명의 고통을 덜어주고 그 아픔을 없애줄 수 있다면 기진맥진에서 떨어지는 울새 한 마리를 다시 둥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나 헛되이 사는 것은 아니리. 자,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꼭 공유와 좋아요 또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